고소하다는 표현으로는 말이 안 되죠. 드실 줄 아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강래호입니다. 진정한 새해 시작은 3월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 기운이 막 물씬 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에는 늘 감기에 노출되기가 쉽고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쉽사리 감기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이 전복이에요. 전복인데 여름 전복은 제철이라고 하지만 먹이를 다시마를 위주로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전복 내장 또는 전복 살에서 다시마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반면 겨울 전복은 살이 굉장히 달아요. 겨울철을 지낸 전복들은 다시마 대신 미역을 먹어요. 그래서 미역 향이 진하게 배고 다시마보다는 미역에도 더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미역을 겨울 내내 먹고 자랐고 좋은 영양 성분들이 내장에도 꽉 차 있고 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전복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 150에서 200g 준비하시고요. 전복 신미 2마리, 쪽파 50g, 달래 조금, 간장 100g, 고춧가루 50g,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2큰술 준비하시고요. 전복밥 하면은 그냥 주로 솥밥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미역을 많이 먹은 그 내장을 다져서 쌀과 함께 섞어가지고 전복밥을 만들 건데요. 전복 이 껍질 벗기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얇은 부분에다가 직선으로 넣어서 내장이 터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좀 자작하게 놓고 한 10초 정도만 넣으면 전복 뒷부분에 내장하고 붙어있는 쪽 관자가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익으면서 손으로 밀어도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숟가락으로 막 힘들게 떼지 않아도 한 10초만 이렇게 놔두면 뭐 내장은 10초 안에 익지는 않아요. 살도 익지 않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쏙 나와요. 이게 훨씬 더 깨끗하게 따는. 엄지손가락 넣어서 밀면 그대로 떨어져. 그러면 칼도 숟가락도 필요가 없어요. 나오죠? 자, 오늘 내장을 다져서 쓸 건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주다가 이 끝부분에서 여기 식도하고 이가 이렇게 같이 뽑혀져 나와요. 이 부분에 약간 좀 오염된 성분들이 많고 잘못 드시면 뭐 복통, 설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빨갛게 나온 게 이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쏙 빠져요. 전복밥이 싫으시면 전복 리조토를 해서 드셔도 되는데 왠지 그 솥밥에 그 전복을 넣어서 하면 더 영양 성분이 가득한 그런 느낌도 나고 전복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져서 전복이 굉장히 비싸거나 하지 않고 요즘 뭐 10미, 20미, 30미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10미라는 게 10개, 1kg에 10개란 뜻이고 20미는 1kg에 20개란 뜻이에요. 회로도 드시고 죽으로도 드시고 다양하게 구이로도 드시려면 한 10미 정도가 적당한데 소고기보다 좀 더 저렴해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요즘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나라 전복이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전복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요. 여기 타원형으로 돼 있는 게 참전복이라고 하고 왜 홍콩이나 저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이 소뚜껑만한 전복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기는 걔들은 말전복이라고 하는데 영양 성분이나 맛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 참전복이 영양 성분도 맛도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전복 와 크다 해도 소라 정도의 가치밖에 없고 이런 참전복을 드셔야지만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내장 보시면은 휘어져 있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애 있거든요. 얘가 모래집인데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막 그런 불순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전복 양식장이 워낙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래나 이런 걸 먹을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물에 떠서 자라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건강한 전복을 구입을 하셔서 드시는 게 아무래도 원기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훨씬 좋을 거고요. 전복은 좋은 거는 살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살아있는 전복을 사셔야 이런 내장도 고스란히 다 드실 수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전복들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죽은 전복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살아있는 전복들은 양쪽 날개가 모여지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고 얘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실패를 하지 않으십니다. 전복에 잡내가 나는데 잡내 제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내 나는 전복은 얼른 가서 바꿔오시면 돼요. 냄새 잡으면서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전복 2개 준비하고요. 내장은 다져가지고 쌀하고 같이 볶아줄게요. 그리고 여름 전복 같은 경우에 요즘 수온이 많이 올라서
활동성을 보면은 겨울 전복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일 정도로 활동력도 굉장하고, 전복이 어딘가에 붙어서만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먹이를 먹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달팽이보단 빠른 속도로 기어가고요. 그리고 먹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전복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을 많이 먹고 자라서 전복 자체가 건강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건강한 재료를 먹어주면 우리도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미역 먹은 전복 잊지 마시고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아 정말 다르구나, 향이 다르네, 맛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불을 올리고요. 너무 강한 불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쌀하고 전복 내장하고 해서 일단은 볶아줄게요. 참기름 살짝. 너무 센 불부터 하면은 쌀 볶다가 이게 다 눌러붙거든요. 불이 약한 상태에서 먼저 참기름 두르고 시작하시는 게 쌀이 눌러붙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그때 불 좀 줄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은행도 넣고 한약재도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전복의 그 깔끔한 맛만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밥을 지을 거고요. 함께 비벼 먹을 달래장으로 오늘 꼬막 비빔밥이라든지 콩나물밥이라든지 비슷한 양념장이 있거든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근데 거기에 달래를 좀 넣어서 그 향긋한 달래 향도 같이 전복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오늘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전복 내장에서 약간 그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바다의 향기 있잖아요. 그 비린내라고 생각하시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향이 고소한 향으로 바뀌어요. 볶아주면서 내장하고 쌀이 볶아지면서의 감칠맛이 또 생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밥을 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나중에 전복밥을 했을 때도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기 불려둔 쌀이고요. 너무 오래 안 불려도 한 15분 정도만 불려서 쓰셔도 이 정도 양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 주실 건데, 처음에 수분을 이런 거 밥할 때 한 1:1 정도 넣으시는데 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85%에서 90% 그 사이로 한번 잡아봐 주시면은 밥이 조금 더 고슬고슬하게 될 거예요. 한번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뚜껑을 닫을게요. 너무 간단해서 요리 안 한 것 같은, 중간불하고 센 불에 그 정도 사이에서 한 10분에서 한 11분 정도 끓여 주시다가 중약불로 낮춰서 한 10분 정도 더 뜸을 들여 주실 때 그때 전복을 썰어서 넣을 거예요. 밥은 많이들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2.5배 불어납니다, 쌀이. 나 여기 밥 가득 하고 싶어 해서 쌀을 가득 넣으면 넘쳐나니까 조절을 좀 더 해서 양을 맞춰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빨이 있었던 그 주변은 사실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라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히 드셨다가 탈나시면 안 되니까. 전복 썰기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써시면 되는데 그냥 직각으로 써셔서 넓게 펴주셔도 되고요. 편으로 넓게 펴가지고 돌려주셔도 되는데, 납작하게 뜨다가 괜히 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직각으로 썰어서 얹을게요. 그리고 솥밥 하실 때 꼭 뚜껑을 닫아놔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쌀이 좀 자작하게 좀 더 쫄았을 때 그때 뚜껑을 덮어주고 천천히 뜸을 들여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런 무쇠솥 없으시면은 그냥 냄비에다가 위에 조금 무겁게 얹으셔서 압력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밥에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두께는 0.4, 0.5까지 자르셔도 되고요. 뭐 예쁘게 칼집을 넣어서 뭐 전복이 이렇게 예쁘게 벌어지고 뭐 하셔도 되는데, 납작하게 잘라서 눕혀주시면은 이 밥 뜸들이는 동안 그 수증기로 다 쪄지기 때문에 살포시 얹어서 익혀주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쉽게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의 방법을 또 찾아서 요리를 하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뭐 칼집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쉽게 접근하시는 게 요리를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솥밥 할 때 가장 좋은 게 돌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마솥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뭐 밥하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또 고정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달래는 너무 작게 다지지 마시고 조금 길이가 있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한 1.5에서 1cm 정도. 나머지는 일반 양념장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다진 마늘 쪽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장, 참기름, 설탕, 고춧가루 그렇게 넣으시면 그냥 끝납니다. 간장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까 물 살짝 섞어 주셔도 되고, 밥물 하신다고 다시 육수 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육수 빼신 분들은 다시 육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참깨랑 참기름 좀 넣으면, 그리고 식초를 살짝 넣으시는 분도 있고 레몬 좀 넣어서 좀 상큼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쪽파도 조금 넣을까요? 쪽파의 흰 부분은 잘라서 여기 소스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녹색 부분은 이따가 썰어서 밥 위에 고명으로 얹어줄게요. 달래 좋아하시면 달래 듬뿍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비벼 먹을 때 달래장이 없다,
그러면은 집에 혹시 장아찌 같은 거 있으면 명이나물 장아찌라든지 다양한 장아찌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져서 이런 양념장 만들어서 드셔도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그 장아찌 같은 게 집에 많이 있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누룽지 좀 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겉에 조금 누를 수 있게 시간을 좀 더 줘도 돼요. 되게 바삭바삭하네, 누룽지. 불 조절만 잘하면 사실 밥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묵은 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있고, 이런 내장이나 뭐 굴밥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수분을 조금 빼줘야 돼요. 물 조절을 그때그때 좀 잘 해서 밥에 지금 어느 만큼의 내가 수분을 더 넣었는지를, 다른 재료를 통해서 들어갔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서 물 조절을 해서 주시면은 밥이 너무 질어지거나 너무 되거나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지금 먹었잖아요. 다시마만 먹었던 전복하고는 미역만 먹었던 전복이랑 이게 훨씬 더 그런 단맛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참기름 한번 두를게요. 그리고 깨도 조금 뿌리고. 다 됐습니다. 밥. 자, 일단 먹어보고 드릴게요. 와, 맛있어요. 이제 맛봐도 돼. 달래가 씹히니까 달래 많이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오, 맛있다. 너무 떨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전복이 안 질기네요. 그쵸? 너무 꼬들꼬들하고 맛있고. 너무 오래 삶으면 또 질겨지고 거의 아까 뜸 들일 때 넣었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서 익은 시간이 5분 정도도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전복은 회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스팀만 받았을 때 치아가 들어갈 정도의 부드러운 식감만 가졌을 때에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다,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혀서 그게 다 쪼그라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전복보다도 내장의 그 맛? 간? 네. 어떠한 가루도 지금 대체할 수 없는. 맞아요. 전 진짜 죽도 전복죽보다 전복 내장죽을 좀 좋아하거든요. 드실 줄 아는구나, 확실히. 근데 그 고소한 그게 밥만 먹어도 저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다는 표현으로는 말이 안 돼요. 연기자 아니지. 말을 너무 잘해. 서른이들을 위한 환절기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전복 솥밥 한번 해 드시고 감기 예방도 하시고 간편하면서 든든한 한 끼로 용기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강래호의 용기 가득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용기푸드 전복밥 레시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 150에서 200g 준비하시고요. 전복 신미 2마리, 쪽파 50g, 달래 조금, 간장 100g, 고춧가루 50g,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2큰술 준비하시고요. 자, 요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쌀을 씻어서 불려 두시고요. 전복은 탈각해서 내장과 살을 분리해 주십시오. 전복 내장은 갈거나 잘게 다져서 밥과 함께 볶아주시고요. 볶다가 물을 넣으신 다음에 센 불에서 7분, 약불에서 7분 정도 천천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전복 살은 얇게 저민 다음에 밥 위에 얹어서 천천히 뜸들여서 익혀주시면 되고요. 소스는 달래, 다진 마늘, 간장, 설탕,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서 비빔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전복밥이 다 되면 쪽파를 썰어서 위에 고명으로 얹어준 다음 양념장과 함께 비벼 드시면 됩니다.